예, 경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도 저 한국노총도 집회하네요. 난 한국노총 집회하는 줄 알았더만 하필이면 또 내가 또 한마디 하려고 했더만 저 시끄럽게 자꾸 회사가 뒤에 잘 듣길라면 모르겠습니다. 좀 크게 할게요. 뒤에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올라왔고요. 10시 20분 KTX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유는 재능에 올 때 정몽준 사무국을 한번 들려야 되겠다. 이래가 겸사겸해가 오늘 한 휴가를 내고 정몽준 사무국을 들렀어. 또 국회의사당 또 거기도 갔더니만 김순자가 얼마나 겁나는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써가 붙여놓고 왔습니다. 김순자가 오니까 다 쥐새끼매로 다 도망가고 없네. 그러니까 내 조만간에 또 온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 왔습니다. 왔는데 하여튼 뭐 동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뭐 좀 가까운 것 같으면 이렇게 계속 와가 연대 좀 하고 이렇게 막 팍팍 좀 밀고 했으면 좋겠구만. 뭐 또 길이 너무 멀다 보니 또 그런 핑계로 이렇게 뭐 자다가 한 번씩 얼굴 내비면서 또 뭐 지가 잘했다고 또 나와가 또 이래 또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네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 힘듭니다. 힘든 거 자본가들은 뭐 재능이나 과학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홍대 또 그거 가니까 거기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뭐 그건 오빠야들이 문제라. 경비 오빠야들이 삐리삐리하게 나노. 그래 내가 그거 가서 오빠야들이 여는 문제네. 다른 게 아니고 언니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거기도 아까 제가 가서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는 절대 예쁘게 하게 안 되더라고요. 무식하게 해야 돼. 무식하게 밀어붙여야지 예쁘게 가는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무식하게 하라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또 영은이 동지도 우리도 무식하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노조는 절대 예쁘게 하면 안 되고 유식하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무식하게 밀어붙여야 돼. 처음에 딱 밀어붙이가 대가를 딱 꺾어놔야 두 번 다시 안 쳐들지. 대충 꺾어놓으면 홍대매를 또 버스처럼 일나가 또 사람 힘들게 한다고. 그 사오라면 힘든다 이거. 한 번에만 절단 내부야 돼. 경상도 말로 와 절단 내부면 지금까지 두 번 못 꺾었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오늘 또 우리요 내하고 나란히 앉았던 분이 저를 이래 간을 키운 분입니다. 우리 일반노조 울산 지역연대노동조합 우리 김덕상 위원장님. 김덕상 위원장 인상 하사 오늘 저를 이렇게 유명 인사로 만들어줬으니까 오늘 그 지은 죄를 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히 모시고 왔습니다. KTX 미까지 내가 또 물어가면서 그래 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어디 없이 다 똑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마음대로 할까요? 저 이야기 다 하려면 3시간에도 다 이야기 못합니다. 얼마나 구구절절 사연이 많은지 참 편지로도 다 못 씁니다. 못 쓸 정도로 이 사연이 많습니다. 뭐 동지 여러분들 뭐 재능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선배하면 노동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는데 뭐 노동한제 2006년도 가입해가 뭐 지가 얼마나 짜들어 했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려고도 하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진보 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내세운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또 투쟁한 결과에 요 인권위원회 저 앞에 있대요. 그 해에 인권위원회 상도 받고 또 여성 디딤돌상 그걸 받았습니다. 인권위원회 상 받을 때 학교에다 공갈 좀 쳤습니다. 상금 1000만원 나왔다. 이래가 프레카드를 막 대문짝만하게만 차가지고 그래가 붙여놓고 그래 그것도 투쟁이래. 투쟁이 다른 게 아니고 뺄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 길을 좀 죽여놨습니다. 길을 좀 죽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2006년도 이제 그슬로 올라가자면 2006년도 저는 뭐 처음에 2003년도 학교에 입사를
입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됐냐 하면은 나이가 50이 돼 가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 직장을 구하려니까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 어디 가려니까 식당에도 나이 많다고 서빙은 안 된답니다. 그냥 설거지 하는 이쪽이 되고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청소하는 쪽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그 울산과학대 경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 저도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만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이력서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가니까 저는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처음 해보는 사람이 몰라서 그냥 이제 학교에 입사를 하면 학교에 고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고용이 안 되고 지금의 그 남구청장 하는 김두겸 씨가 우리 그때 사장이더라고요. 경비랑 청소랑 같은 업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경보사라는데 제가 입사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참 기대도 컸습니다. 와, 참 지성인들이 있는 대학은 어떨까? 제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직장이라고 처음 잡아가는데 지성인들이 있는 대학은 어떨까? 얼마나 많이 배우면은 참 교수님이 될까? 또 얼마나 훌륭하면 학장님이 될까? 이런 참 부풀은 기대를 가지고 또 이제 우리 내 자식 같은 학생들 청소도 좀 해주면 보람도 좀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큰 부푼 꿈을 가지고 학교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가니까 아니나 다르게 건물도 또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갈 때 또 엘리베이터를 탁 타니까 어떤 글귀가 있느냐 하면은 책을 읽고 지식을 얻는 것은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할 힘을 얻기 위함이라. 이런 표가 엘리베이터 앞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와, 참 멋지다. 내가 진짜 이런 멋진 대학에 이 참 청소일을 하러 왔으니까 직장을 얼마나 내가 잘 구했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또 가니까 내 생각하고는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주간에 2명이 하고 주간에 야간에 2명이 하고 주간에 11명이 청소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관리자가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11명이 청소하는데 무슨 관리자가 이렇게 많을까? 자, 관리자 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여자분을 하나 관리자를 세우더라고요. 한 사람 학교 반장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경보사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중간 관리자 또 있습니다. 그때는 경비하고 청소를 함께 했기 때문에 경비 반장을 또 반장으로 하나 내셔놨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가 4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청소를 했습니다. 하니까 처음에 제가 들어가가 자 하는데 나는 하청은 또 뭐 울산에는 대기업들이 많다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뭐 노동조합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한쪽에 불편한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때 들어가니까 지경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5명이나 있더라고요.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임금을 얼마 받는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제 우리 은행이 뭐 이제 옆에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은행 직원들하고 우리가 상당히 청소를 해주다 보니까 우대관계가 좋았어요. 이모님들 커피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이래서 우대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녀들은 봉급을 얼마 받느냐 물어요. 그때 우리 60만원 받았어요. 2003년도 그 당시에 60만원 받았는데 이모녀들 봉급 얼마 받나 이래 60만원 받는다니까 에이 거짓말 이러는구나. 아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해 이랬더만 그래서 이제 봉급을 그 신한은행에서 다 가니까 은행 직원이 너무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 그때 250만원 받는다. 그때 내가 4배더라. 4배 상여금 1000%에 240만원 받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많이 받구나 그런 생각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자기네들 우리한테 미안하니까 말로 안 하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많이 받는다는 말 하나도 얼마 받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게 이제 가장 분노의 첫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이제 우리를 당직이라는 명목을 붙이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당직이라는 명목을 붙이가 공짜로 그냥 당직을 4개씩 썼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한
한 주만 쉬는 거지 한 주는 못 쉬는 거죠. 토요일 날은 못 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첫째 밥을 안 주니까 막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밥을 안 주니까. 그래 밥을 안 주니까 우리가 처음에 도시락을 사왔어요. 사가와가 이제 짜투레기 공간 계단 밑에 이렇게 나는 계단 밑에는 안 있었는데 2000년도 들어오신 분들은 다 계단 밑에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밑에 있고 밥을 안 주니까 집 가까운 사람은 가가 먹고 오기도 하고 또 도시락을 사가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들어가 도저히 불편해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우리 2만 원씩 내고 밥을 사 먹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밥을 해 먹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 밥솥을 하나 갖다 놓고 밥을 해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는 집에서 가지고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겨울 때 여름에는 또 그나마 되겠는데 겨울 되니까 찌개를 하나 끓여 먹어야 되는 게 추우니까 그래서 찌개를 하나 끓여 먹으려고 그래 하면은 또 학교에서 냄새 난다고 짤병 해가지고 막 이제 그거 뭡니까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노출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쪽 가가 이제 찌개를 끓여가 이렇게 두부찌개라도 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준다는 게 식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밥을 그때 10분 2,000원 했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부터 시작해 지금과의 임금 격차 이런 거 또 이제 우리는 8시에 출근해가 6시 그 당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래 1시간 근무 연장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2만 원씩 또 설 명절 때 되면 돈을 그다 가지고 또 학교 관리자한테 상품권을 사줍니다. 백화점 티켓을 10만 원짜리를 20만 원 해가 이제 그 두 사람을 줍니다. 경비반장 1개 또 이제 거기 1개 이래 주는데 그래 안 줬다면은 막 청소가 어떠니 저떠니 쓰레기통이 어떠니 저떠니 앉아 막 사사건건 문제를 잡는 거예요. 또 그리고 경비반장한테 아침에 우유라도 하나 사가지고 대접하면 그날은 일이 좀 낫습니다. 안 그러면은 누가 어떠니 갔니 왔니 막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뿐도 아닙니다. 한날은 우리 학교 반장이었어요. 학교 반장이 그때 겨울에 여름에 참 많이 더웠습니다. 더워가 제가 탈의실에 거기서 이렇게 안에 속에 까만 나시를 입고 그때 그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걸 입고 있는데 아니 반장이 학교 반장이 무턱대고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반턴쯤 어깨에 걸치고 있다가 아이고 반장님 오시네 하면서 어깨를 움츠리면서 뒤를 돌아서서 단추를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른 게 반장이 들어오더니만 복장이 불순하대요. 복장이 그러면서 비계를까 집어 던지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내 화났어요. 내 성격에 아니 반장님이 여성들 탈의실에 오면 녹화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하고 싶은 말이 이까지 올라오지만 화면을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라도 오지 말라면 물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눈이 이만큼 부어가 내가 학교 출근했습니다. 근데 안 올라했어요. 안 올라했더니만 우리 그 동료들이 전화가 왔더라고. 언니 왜 출근 안 하노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오늘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언니 나왔나? 왜 뭐 때문에 어제 그 때문에 그러나? 대충 동료들이 눈치를 챘는 것 같아요. 그래 빨리 나왔나? 이렇게 자꾸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가 울어가 이래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학교 내 그냥 안 나간다. 막 비비보고 내 나가고 난다. 더러워서 난 못 해먹겠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동료들이 언니야 더러운 게 돈 아이가 우리가 돈 벌러 왔지 응? 그래도 뭐 참고 해보자. 이제 언니가 없으면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꾸 같이 해보려고 또 원하더라고. 그래서 막 모니인 척하고 그래 더러운 게 돈이다. 내가 벌러온 그 죄지 남남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조합은 대기업만 하는 줄 알았지 우리는 노동조합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까 금방 오신 그분이 연대노조 위원장님이 우리를 조직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이고 위원장님 우리도 노동조합 해도 됩니까? 하니까 된다는 거라 참 반갑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지경들이 저래 좋아진 것도 현대중공업이 저렇게 좋아진 것도 노동조합 덕분이다. 노동조합
아니면은 어떻게 저리 좋아질 수가 있는 원인은 노동조합이다. 그럼 우리도 노동조합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전부 다 코병 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노동조합 하면 언니가 해고된단다. 마치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 또 며칠 흘렀습니다. 며칠 흐르다 나니까 경비노동조합이 우리 학교는 경비, 청소, 식당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그래서 경비가 6월달에 노동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권유를 하더라고.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해보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 조합원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래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랬지. 위원장님 지금 가입용지 갖고 왔습니까? 한 번 또 어느 날 오셨더라고. 그랬는데 몇 분 우리 조직하러 오셨다는데 나는 한 2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그 가입용지 가왔냐 이러니까 가왔다더라고요. 그래 가입을 이제 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전부 다 그때 이제 11명이 있었는데 이제 반장 1명이 안 되고 1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용지를 전부 다 한 장씩 줬습니다. 주고 집에 가서 좀 서운나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경비들이 하여튼 서부까지 합쳐가 한 11명인가 하여튼 그래 하고 우리가 하여튼 1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6월 13일에 우리가 가입하고 6월 초에 경비가 들고 8월달에 식당이 또 18명 아줌마들이 또 우리가 또 조직을 했습니다. 연대를 해서. 그래서 또 18명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단체가 노동조합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을 하고 나니까 우리도 처음에 간이 없었어요. 그저 뭐라 크면 막 콕 숙이고 참 간이 이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 이제 간을 키우게 된 분이 바로 아까 저 앉으신 저분이 이제 우리를 간을 키웠다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일 불편한 게 밥인 거예요. 밥.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청소 노동자들만 용역업체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정보과에서 하면 왔더라고요. 왜 노동조합을 하게 됐냐. 정보과에서 담당 형사가 와서 이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우리를 밥도 안 주고 당직비도 안 주고 우리 이렇게 연장금 수당도 안 주고 너무 이래 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밥을 안 준다고요 이러더라고. 밥을 안 준다 이랬더니만 그러면 내가 학장하고 내가 잘 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답이 온 게 올해는 예산이 없어 못 주고 내년에 한번 생각해보고만 가더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 싶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식당 아줌마들이 한 조합원이다 보니까 우리 외상밥을 좀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건의를 하니까 한 조합원이니까 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했습니다. 외상밥을 무조건 숟가락 들고 갑니다. 가니까 외상밥을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이제 한 달쯤 먹으니까 돈 내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근데 경리가 또 있거든요. 그 경리가 자꾸 돈을 내라는 거다. 돈 없다. 똥 뱉다. 없는데 왜 아끼고 뱉째라. 다 먹고 똥 뱉고 없다. 이런 숟가락 들고 자꾸 갔습니다. 가니까 돈도 안 주지 숟가락 들고 자꾸 오지 밀어내지도 못하지. 학교에서 막 옳지 덩거리예요. 그래 놓으니까 어느 날 6월 그때가 10월 말일이었어요. 10월 말일인데 앉아 11월 1일부터 담당 팀장이 오더니만 돈도 안 주지 숟가락 주고 다 꼬우니까 밀어내도 못하지라니까 우리한테 졌어.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밥 잡수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월 1일이 언제 와? 그러니까 내일 아닌겨. 그럼 내일부터 먹으라고. 니 뭐로 11월 1일부터 먹으라노? 나는 11월 1일이면 한 2달쯤 된다고 이러니까 내일부터 밥 잡수어. 이래가 밥을 빼뜨려 먹었어. 빼뜨려가. 그래가 이제 우리의 요구를 밥부터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자, 앉아 우리 위원장님 또 간을 키우는 거라. 지부장님 내일 아침부터 붙자느냐 하면은 연장금 수당도 안 주이겠네. 막 8시 출근하지 말고 8시 반쯤 내가 한번 해보라 하는 기라. 위원장님 그래도 됩니까? 하니까 돈 안 주는데 그래도 되지요 하는 기라. 아 그래. 그래서 내 조합원한테 와서 그랬어요. 어이 위원장님 그러는데
우리 돈 안 주니까 연장금 수당 못 받으니까 한 8시 반쯤 내가 출근했다가 그 다음에 또 좀의 조합원들이 성향이 괜찮고 또 학교에서 별일이 없으면 한 9시 내가 출근하고 이러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조합원들한테 어이 위원장님이 그러는데 연장금 수당도 안 주니까 그리 하라 하더라 이러는 거라.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더니만 뭐 그러지 말고 9시 바로 출근해보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지금부터 우리 9시 출근합니다 이렇게 먼저 학교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 내니까 저것들이 완전히 미쳤냐 이제 대한민국의 용역업체는 다 8시 출근한답니다. 8시에 출근해가 6시 퇴근한답니다. 웃기고 있네. 너희는 돈 많이 받으면 많이 해라. 우리는 돈도 전에 받는데 막 실tem설 하지 말고 우리 뭐한다. 이제 그럼 뭐 연장금 수당 내놔라.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가 그럼 하지 마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 9시 출근했습니다. 그거를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한다는 소리가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8시 출근해가 5시 퇴근하면 어떠노 이런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하고 그거는 뭐 8시간 근무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 이제 또 우리 요구를 찾았습니다. 또 찾고 나니까 자 8시 출근에 5시 나가기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직 이제 돈 안 주면 당직 안 선다 이제 이렇게 또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만은 막 완전히 저것들은 이제 뭐 또라이들이다 하고 막 얼마나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군 또라이다 해라. 우리는 막 또라이 좀 한번 해보자. 이래서 당직 근무를 안 선다. 이제 돈 안 주면 안 쉰다. 이렇게 했더니 쏘지 마라. 3만원씩을 주고 외부 사람을 사갔었어요. 서니까 자 우리는 어느 구석에 무엇이 들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압니다. 아는데 새로운 사람들 뭘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쯤 한 3만원씩 주고 노브레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이 안 되니까 이제 돈 주고만 해라 하는 거예요. 돈 주고만. 그때부터 당직비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 와 이거 저것들 나눴다 갔다 가면 학교 말은 묻겠다 이리 싶었겠지. 그렇더니만은 누구부터 제일 먼저 치느냐 하면은 경비 아저씨를 제일 먼저 쳤어요.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를 치니까 막 12명이 있다가 휘청휘청 하다가 막 업체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저씨들 다 나가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굴 치느냐 하면 식당 아줌마들 18명을 칩니다. 식당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폐쇄를 시킵니다. 한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식당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학생들이 자꾸 짜장면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국물도 흘리지 계단에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찾아갔어요. 학생들아 비싼 등록금 주고 들어와가지고 비싼 짜장면 사 먹고 학교 왜 식당에 문 안 여노? 총학에 가서 건의도 좀 하고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줌마 그래야 우린 취지가 안 됩니다. 특히나 울산 동구는 정몽준 공화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 와가지고 이제 식당 아주머니들 18명이 전부 저는 다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같이 함께 하자 하면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그분들은 또 어쩌느냐 하면 알바만 전부 다 하기 때문에 2달 반만 일하고 무조건 해고시켜버리고 또 받고 일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신랑들 중공업에 돈 다 잘 버니까 자기는 알바식으로 오니까 그렇게 힘들게 투쟁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할 의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다 나가버리고 나니까 한 11월 달쯤 되니까 소문이 너무 나는 거예요. 다음에는 청소 아줌마 너그 차례다. 자 이러는 거예요. 설마 그래도 우리를 그래 하겠나? 응? 그랬더니만 어느 날 있으니까 1월 말쯤 되니까 우리 집으로 통보가 온 거예요. 전부 다 설마 했더니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 집으로 통보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용역업체는 그만두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네들은 이제 해고다. 한 달 전에 그 해고 사전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20일쯤 되니까 집으로 전부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원 다 해고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10명이 해고가 됐는데 또 한 명은 아가씨였어요. 50이 넘는데 시집을 안 간 아가씨였는데 그 사람은 직영대를 꼬시낸 거예요. 직영대를 꼬시내가 니는 처자니까 오래 다녀야 되니까 노동조합 들면 뭐같이 되니까 막 나오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기가 얇으니까 그 사람 나갔어요. 나가고 또 한 사람은 과장백으로 들어왔대요. 과장백으로 들어와가 과장 눈치대면 못한대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8명이 우리가 투쟁을 하기로 결의를 했고 또 그 당시에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8명이 투쟁을 하는데 이제 뭐 투쟁이 뭔지 뭐 우차하면 되는 게 투쟁인지 현대중공업에 뭐 보르코 쪼가리 던지고 치료탄 맞고 이런 거는 많이 봤지만은 여성들이 또 해야 될 투쟁이 뭔지 이걸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예. 아이고 떠들아. 이거 먹지 마라 그런 게 되겠어.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을 놔뒀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너가 우리를 해고시켰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은 전부 다 학교에서 해놓고 왜 우리를 해고시키는데? 우리가 뭐 어쨌다고? 그래서 학장 면담 신청도 했습니다. 학장 면담 신청을 하니까 학교 학장은 우리는 모른다. 법치하고 이야기해라.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발 딱 붙여 들었습니다. 들고 학장실 문을 계속 통곡을 하고 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100만원을 줄라나 200을 달라나 뭘 잘못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해고시키노. 그런데 그 앞에 이제 학교에서 그 봉고 봉투를 좀 가져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연령이 갖다 보여주고 몇 개월만 한 번씩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은 학교에서 그 사실을 우리한테 용역업체가 돈을 안 주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워가는 말아 그러냐면 용역업체 다 줬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묻다. 웃기지 마라. 너가 봉고 봉투 가오라 걔가 안 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왜 자꾸 그래 헛소리 자꾸 하노? 그러면은 50 넘은 아줌매들이 뭐 압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용역업체가 안 챙겨주더라도 배운 놈들 아이가 그러면은 아줌매들 이거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서로 짜고 그 돈을 피묻고 그런 식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전부 다 우리 거 돈 다 빼먹고 그래놓고 거기서 또 해고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왕언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왕언니. 그 왕언니가 사위가 현대중공업 하청에 다닙니다. 현대중공업 하청에. 그러다 보니까 사위가 밤마다 뭐 데리고 앉아가 장모님 치워서 현대중공업에 수십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못 이기는데 꼴랑 8명이 뭐 한단 말이고 치워서 계속 이렇게 이제 밤마다 뭐 새벽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차를 타고 아침에 같이 출근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전부 다 학교에서 잘못해놓고 이렇게 우리를 해고를 시키는데 이게 바로 안 된다면은 이 사회 정의 없다. 정의가 어딨노 이 사회에. 아무 정의 없다. 내가 나간 날이 있어도 형님 함께 갑시다. 내가 나간 날이 있어도 네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절대 못 물러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시키니까 그 형아가 낮에 들으면 내 말이 옳고 밤에 들으면 사이 말이 옳은 거예요. 참 그런 어려운 갈등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이것도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한 달 해고 통보를 받고 그래서 이제 할게 이제 학장실을 한번 쳐들어가자 이래다가 학장실에 우리 연대노조 위원장님하고 이제 사무장님하고 우리 8명하고 이제 학장실 쳐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학장실 원옥으로 막 교직원들이 막 떡대 아저씨들이 막 지키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 딱 벗어들고 운동화 딱 들고 예승 통곡을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개새끼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누가 우리를 해고시키는데 누구도 누구 뭐같이 돼봐라 누구 해고돼봐라 누구는 할 거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노 이러면서 막 예승 통곡을 하니까 또 위원장님 데리고 가보고 조금 있으니까 사무장 데리고 가보고 그래 처장들이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좋은 마음에 아이고 또 막 우리를 다시 복직시켜 주려는가 보다 싶어 좀 느슨하이가 있었어요. 있었더니만 딱 그분들이 와가 학장님을 딱 깨워서 하고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레 당하다 보니 발도 맨발 벗었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다다다다 뛰내려갔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없었지 사무장도 없었지. 그래서 제가 뛰내려가가 학장실 앞에 차를 타고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가 딱
들르었어요. 못 갑니다. 우리 그 해결해놓고 가십시오. 딱 잡으니까 다칩니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어가 그래요. 앞에 누가 될게 중간에 다리를 여야 되는데 앞에 들르고 보니까 뒤를 빠꾸해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 막 학사님을 또 잡혔어요. 이제 그러고 2월 15일쯤 되면은 그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식 있어가 이때 또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 그래서 이제 2월 15일쯤 돼 졸업식이 있는데 그때 졸업식에 이제 우리가 투쟁을 해보기로 위원장님하고 전부 인원회가 이제 피켓 시위를 할기라고 피켓도 다 가서놓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2월 15일 날 내가 그 앞에 경고를 했습니다. 잘해라. 이 어분에 이 잘못하면은 내가 정몽주에 왔다면 계란 내 한 박스 사가 맞박 때려본다. 내 못 때리면 사람 아니다. 계란 세례 안 맞으려면 똑바로 해라.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한번 했더니만 학생과에서 와가지고 혹시나 그럴까 싶어가 점심을 먹고 나니까 교직원들하고 한 5, 600명이 우리가 지하 탈의실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막 감금을 시켜보는 거예요. 계단이고 엘리베이터 다 장갑이고 혹시나 내가 계란 세례 때릴까 싶어가지고 그걸 내가 계란 사놓지도 않았어. 실제 공간만 쳤는데 이것들을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계란 그 때리는 거 했더만 진짜 맞박 때릴까 싶어가 맞박 때리면 저거는 모가지라. 그래서 너그 모가지가 문제되나 내 모가지가 문제되나 한번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감금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한테 전화했지요. 우리 감금시키가 위원장님 우리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시내에서 들어오고 우리는 거기서 막 밀고 땡기고 막 싸움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 뜰필 길이 없어요.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 감을 막 칠했어요. 지대면서 내가 탁 쓰러졌어요. 탁 쓰러져야 길이 뚫힐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뚫힐 것 같질 않아요. 탁 쓰러지니까 어차피 119 차가 와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 길이 뚫히지. 그래서 내가 막 시기 감지되고 하면서 욕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탁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119가 와야 되는데 자 우리는 우리대로 신고하지, 학교는 학교대로 신고하지, 노조는 노조대로 신고하지. 졸업식 날인데 119 차가 막 3대 4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이상하다. 저게 오늘 졸업식인데 저 119 차가 좀 와절로 누가 죽었나 이랬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고 우리 조합원들은 그대로 이제 피켓 시위를 했답니다. 그래 했는데 또 피켓 시위를 하면서 밤에 제가 느낀 거는 그 뭐 정몽준 뭐 이사장 그것만 대문짝 많이 나오고 경상일보 뭐 텔레비전에도 그렇고 전부 그것만 나오지 우리의 이야기는 눈꼽만큼도 안 나오더라고요. 경상일보에 기티에 쫙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면 제가 또 놀랐습니다. 언론인이 다 쓰고구나. 응? 우리가 일강기동 앞에서 그래도 크게 시위를 했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론에 대한 섭섭함을 그때 제가 또 느꼈습니다. 아, 언론도 전부 있는 자편이구나. 우리 약자들의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주구나. 이리 싶었어요. 그래 그 앞에 앉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학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줘. 우리가 이렇게 해고됐는데 학생 여러분들 좀 도와줘야 되겠나.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총학에서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못 도와주나 하니까 자기네들은 그거 나오면 현대중공업에 바로 취직이 된대요. 총학생의 그는. 그렇기 때문에 못 도와준대요. 그래서 그럼 못 도와주면 가만히라도 있어두가. 이렇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주겠다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더니만 가만히 있어주질 않고 우리를 감금시키는데도 같이 동조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직원들이 한 7, 80명밖에 안 되니까 학생들을 불러들지 않으면 안 된다 말. 보통 우리 여성들은 함부로 못 건드리고 이러니까 학생들을 불러들라가 이제 그 졸업식 날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할 게 뭐 없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피켓 시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고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우리는 미리 사전에 이제 작전을 짜놓은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해고가 되고 나면은 2월 23일 날이 금요일이고 4일 5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있겠습니다. 26일 날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고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열쇠를 바꾸지 싶었어요. 그랬더니만 아침에 딱 26일 날 아침에 출근을 딱 하니까 용무가 있으신 분은 관리과로 오십시오.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관리과에서.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 가니까 권생님 문이
잠겼네요. 열쇠 좀 주십시오. 이러고, 아, 어찌 왔는겨? 이러더라고. 꽃가지러 왔지요. 이러니까, 아, 예. 1시간만 준비돼. 꽃가지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딱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배를 딱 이제 앉아가 못 간다. 우리는 안 해보자. 절대 못 간다. 이래네 권선생이라는 분이 열쇠도 없다고 문책을 역수로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탈의실에서 이제 투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투쟁을 하는데 투쟁을 뭐 어찌 하는지도 압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물어봤습니다. 투쟁을 왜 하면 되노? 물으니까 머리 깎아라. 그 다음에 단식해라. 그래 못 붙들어 매라. 3가지 주문밖에 없어요. 3가지 주문. 와이고 우리 여성들은 또 집에 가가 밥도 해주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들 밥도 해줘야 아들 밥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투쟁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투쟁을 하면 되겠노? 이런 거를 연구를 했어요. 하다니 우리 조합원들이 아이고 언니야 머리를 깎고 그래가 왜 하노? 이제 또 거부 반응을 약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래서 이제 의논한 결과에 그럼 청국장 투쟁을 한번 해보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 청국장 투쟁 지하나마이만 청국장 투쟁이 멋져. 우리는 또 엄마들이다 보니까 뭐 좀 해가 또 연대 동기들 이겨야 된다 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막 청국장 투쟁할 세사 수월고 좋은 거라 이러면 청국장을 하루 10개씩 사와 찢은다. 이때서 찢이고 막 우리 극성 조합원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묻히고 많이 올라와라 봅니다. 묻히고 아이고 본관 건물은 자 얼굴이나 다른 없는 곳이거든. 외부 손님들도 거리 다 오고 이런 곳인데 거기서 대놓고 청국장 찢이제 째국 찢이제 막 찢이는 걸 다 찢는다. 막 찢이게 막 냄새가 올라가면 막 하여튼 막 거기에는 또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래 오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앉아 막 우리를 쫓아내야 되겠다 싶은 거라. 그래서 막 날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직원들이 막 육박증이 날마다 벌어졌습니다. 개새끼야 하고 막 밀고 땡기고 막 이래가 막 날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계속 싸웠어요. 그래 계속 싸우다가 거기서 한 열흘 정도 싸웠어요. 지하 우리가 3월 7일날 올라왔으니까. 그래 이제 거기서 계속 앉아 막 직원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이제 막 문도 다 꼬아지고 막 우리는 막 못 들어오고 밀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 어느 날은 우리가 거기서 막 술로 바짝 한 잔 묵었어요. 한 잔 묵고 딱 위원장님하고 3명이 딱 올라가서 이 개새끼들 오늘 다 땜주입하려고 해야 되겠노 오늘 다 어디갔노. 저또 당직을 서있어 서는 거예요. 서는데 다 떼주려고 딱 올라가 그거 있죠 문 있죠 그거 막 확 차보니까 막 전체가 막 건물 전체가 막 울컥 하는 거예요. 개새끼들 오늘 여 얻는데 나오면 오늘 다 떼줄 건데 어디 갔노 이 개새끼들 가면 이러냐 아무도 나오도 안 해요. 당직 건물 서는 것들도 막 안에 들어가니까 나오도 안 하는데 한 잔 바짝 먹고 올라가가 막 오늘 다 떼주는데 이게 다 나온다게 신고도 안 해요. 그래서 길을 한번 딱 줄이고 그래 이제 있었는데 자 그래 찝찝거리는 건 저거 답답다는 결론이거든. 가만히 쉬고 우리가 누구도 알지. 찝찝거리 주니까 좀 기분이 좀 좋더라고. 그래가 막 맨날 육박전이야 육박전만 그래가 막 맨날 싸우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를 이제 3월 7일 날 이제 우리를 그 집에 올리기로 지금 이제 약속을 했던 모양이라.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싸울 때부터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싸웠습니다. 우리 8명을 쫓아내려면은 과학대 정문앞에 부디 8개 파가 묻어보면 모르겠지만 나는 못 간다. 나도 막 우리도 할 때가 한다. 절대 못 간다. 아무 니안 죽으면 막 죽어가면 가끔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가면 절대 안 나간다. 막 해보자. 얼른 이기는 거 절대 못 나간다. 해보자. 이런 거를 경고를 한 번 하고 투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3월 7일 날 앉아 우리를 끄잡고 올리려고 이것들이 이제 작전을 시켰단 뭐이라. 우리 그날따라 또 우리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연대 동기들도 그때는 뭐 또 다 나가고 없었고 우리 8명하고 위원장님하고 한 몇 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 있는데 그날은 앉아 막 본격적으로 이것들이 앉아 닥치는 거예요. 닥치가 앉아 총무처장이 앉아 진도 지휘 아래 앉아 막 우리를 끄집어내기를 이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앉아 막 2판 4판이라요. 앉아 막 안가시키 나가려고 하면 무슨
이런 짓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막 물로 호수다 틀어놓고 막 어느 것마다 바가지가 퍼붓습니다. 자태 문호도를 다 퍼붓고 또 어떤 조합원들 그때는 밑에 바닥이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우리 수포타이 이런 것도 우리 갖다 놓고 뭐 빨래도 빨고 해야 되니까 수포타이, 살, 고춧가루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집어 던지가 막 우리 조합원들은 안 결성하니까 빗자루 안에서 빗자루 내 몸에 모노그로 하려고 막 빗자루로 막 여기다 적사가 막 어느 것마다 얼굴에다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거 저리 다 도망가는 거라.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 잘 사오더라고. 또 그러면 소화기 아니습니까? 소화기 불 끄는데 소화기 나는 그거를 위에 타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조합원들만 딱 서더니 막 소화기 막 피를 탁 여니까요. 와 나오는 이러니까 막 직원들이 그 다음에 피로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야, 그래 가고 나니까 또 이제 어쩌느냐 하면은 슈퍼타이로 내 뿌리는 막 미끄러워가 막 진짜 뿌리라 해도 겁이라고 못 뿌리겠어. 더 뿌리면 우리가 다치겠는 거라. 그러면 직원들 막 내려오다가 막 그대로 나 잡아주고 나는 저 진짜 죽었는가 싶어 내진탕 걸리구나. 죽으면 이거 야마 싶더라고. 속으로 내심 걱정되더라고. 어떤 때는 개새끼들 양반 이제 뭔가 꽃이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와 이거 지금 막 큰일 났다 싶은 게 진짜 따구장 됐더라고. 따구장 돼도 그래도 죽진 않았고 뻘떡 일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라장이 돼 거야. 아수라장이 그랬는데 그래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어떤 분들이 자 우리 옷을 벗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당시에 또 2월달 추웠다 아닙니까? 추운 안 오니까 앉아 뭐 레이더 입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또 막 그냥 런닝만 입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이래가 우리가 전체 다 끌려가 3월 7일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날 자 우리를 이제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이제 여성들을 통해가 교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 우리가 그 뭡니까 보자기 같은데 이불 같은데 사이즈가 전부 다 위에 그저께 올라왔어요. 그저께 올라왔는데 재수 좋게 또 3월 7일 날이라 우리는 3월 8일 날이 세계 여성의 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재수 좋게 또 3월 7일 날 또 끄집 올려준대. 그러니까 이게 막 언론에 막 두드러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우리한테 자꾸 덕이 오는 거라.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하더라고. 이긴다고 마음만 딱 먹으면은 그게 이기더라고. 그래 그저께 올라와가 거기서 그대로 또 자리를 꽂혔습니다. 1강이동 앞에 그저께 올라온 그 자리에 또 앉아 진을 쳤습니다. 자 진을 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밑에는 청국장 투쟁을 하면 되는데 위에는 또 청국장 투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위에 이제 투쟁을 뭘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또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조합원들이 그러면 리본 매기를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이제 리본을 저 울산 시장 가가지고 18만원치 떠왔습니다. 오색을 떠와가지고 이걸 매네 그거가는 나무 몇 그루가 매이 없어. 얘가 안 되겠다 싶었어. 집에서 앉아 겉에 떨어진 거 우리 프레카드 민주노총 프레카드는 다 우리 쪽을 다 왔어. 그래가 전진우 죽이라 학장 죽이라 개새끼야 막 뭔지 복직 하고 싶으면 다 쓰가마 그런 걸 따끔한 데 없이 다 붙였어요. 따끔한 데 없이 배나무에다 붙이니까 진짜 무당집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무당가도 있는가 봐요. 이제 그것만 또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는 또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뭘 할 것인가 투쟁을 또 이랬어요. 그랬더니 방송하기를 한번 해보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6시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 또 노동부 또 울산대학 이런 데를 다니면서 6시간 동안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존경하신 울산시장님 비정규직 여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쫓겨난 아줌마들입니다. 이런 멘트를 실어가지고 시청 앞에다가 계속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몽준 사무국이 그 당시는 저기 있었습니다. 남목이라 하는데 동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정몽준 사무국 앞으로 보고 마이크를 대놔놓고 철새 정치인 아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하면서 계속 방송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3살 먹는 아이도 이 투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알릴 것이다.
두 가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또 뭘 해보고 이제 또 이런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정몽준 사무국을 쳐들어가보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정몽준 사무국을 쳐들어갈 때 제가 우리는 그때 수요일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안자 피리미들 너가고는 안 싸운다. 안자는 이사장하고 싸우지 너가고는 안 싸운다. 이래 발언을 또 했더니만 와 이거 정몽준 경기 떡대들이 현대 중공 떡대 아저씨들이 30명씩 앉아 정몽준 사무국에 못 올라가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올라가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못 올라가게 했어. 이제 우리 얼굴들은 전부 다 아니고 떡대 아저씨들이 지키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조합은 하나는 키는 떡대 아저씨한테 되는 반동가름이 안 됩니다. 배꼽까지 안 와요. 얼마나 배꼽으로 꼬집어 놨는지 진짜 막 배꼽몸 여기 막 흐르가 막 껍질 다 벗겨졌어. 이보소 양 봐보소 내 배꼽은 껍질 다 벗겨졌다. 잘 벗겼다. 그러니까 못 올라갔어요. 아 그렇다면 이래가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위장을 해서 올라가자. 한 사람 모자시고 거기는 열린 공간입니다.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료보험 조합도 있고 또 헬스장도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각각 해가 올라가자 이래 한 번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올라가고 각각 해가 올라가고 모르는 거예요 떡대들이. 그래서 화장실에 딱 만나가 딱 쳐들어가니 지금 안효대입니다. 안효대가 국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 딱 쳐들어가니 안효대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30명이 지켰는데 우리가 또 올라가니까 우째 왔는겨 하는데 우리가 간첩하니까 이런 못 올라올 줄 아니까 그래 극성인 조합원들은 다리 떡 얹어놓고 여서원한 거부터 한 잔 두고 앉아. 그래서 이제 서원한 거 한 잔 먹고 그래 해결해라.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는 안 간다. 또 이렇게 했어요. 오늘도 그 이제 부국장한테 제가 전화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부국장한테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아 부국장이 살살 오는 거야. 내가 오늘 막 감기가 와 죽겠는데 막 오늘 갔다가 교섭이 잘 안 되거든 오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두니까는 감기 들겠다고 가끔 있잖아. 이 얕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잡고 당신이 그럼 각서 하나 써두가 다시 와도 된다는 만나준다는 각서를 하나 써두가 써준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 다음에 오면 각서를 써주고 또 만나주구마 이런 각서를 받고 이제 왔어요. 와 이거 왔더니만 우리 위원장님이 삐져가지고 내한테 허락도 없이 왔다고 또 막 잔소리로 삐져가 우리 텐트 오지도 않아네. 내가 막 도망가볼까 그럼 뭐야 내 딸은 잘한다고 해도 자꾸 그렇고 뭐 나는 왜 안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 실수를 한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의논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음이 얕다. 앞에 밖에 못 보더라고. 위원장님 논리를 보던데. 그래가 위원장님하고 그때 한동안 또 갈등이 생겨가 서로가 삐지가 말도 한동안 안 했어요. 그래가 이제 투쟁을 하고 이제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서를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전화를 하니 병원에 입원해가 있다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속은 거라. 그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를 해보면 못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수법을 다 알아가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노숙 투쟁한 거.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은 시도를 하니까 그날따라 5시에 현대자동차에서 전부 다 와가 한 500~600명이 집회를 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 우리 잠깐 갔다가 오구마 이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 이거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열받는다 아닙니까? 우리가 못 올라가게 하면 우리는 밖에 할게. 이제 이렇게 시작돼가 노숙투쟁을 하게 된 겁니다. 밖에 거기서 진을 치고 하니까 안에보다 더 좋아요. 보는 사람도 많지. 아니 그러니까 내주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문 열어준다고 실병 소리 하지 마라. 밖에 하기 더 좋은데 말라고 내가 들어가나 우리가 짠거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노숙투쟁을 한 겁니다. 막 노숙자가 따로 없더라고. 앉아이 막 노숙이라. 노숙투쟁을 하는데 이제 연대 동지들이 오니까 주인공은 전부 다 거기 가가지고 막 집행동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 연대 동지들이 삐져가 우리 그 노숙 그 투쟁하는데 오지도 않았더라고. 우리는 뭐 어느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나 막 몰라니까 무조건 앉았는데 몰라가 앉았는 건데 그건 연대 동지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고 막 전부 다 가쁘더라고 삐져가. 뭐 주인공이 없대요.
그랬더니만 연대 동기들이 와가지고 지부장님 지금 투쟁 장소가 어디냐고 내한테 퍼붓고만 얼마나 성질납니까. 그래서 내가 다 때려치고 내 도망갈란다. 이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도 잘못했다 거짓했다 잘한다고 해도 저래도 잘못했다 하지. 이러니까 내가 도망가고는 답이 없다. 때려치고란 말이야. 갚을란다. 그래가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대 동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복을 합니다. 지금도 그 투쟁이 가장 교섭의 첫 단추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오고 이제 교섭을 제대로 할게. 이제 제대로 해보자. 지금 안효대 그 국장님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이 이제 제대로 이제 교섭을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섭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 교섭이 제대로 되는데 또 그때 또 교섭을 하다 보니까 한영업체라 하는 우리는 용역업체였어요. 그 업체에 있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는 또 이제 어쩌느냐 하면 별로 그렇게 노무사 사지. 학교에서 노무사가 둘입니다. 저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들 교섭이 안 돼요. 교섭이 노무사가 무슨 교섭하노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숙 투쟁을 하면서 앉아 제대로 교섭을 해보자고 자기네들 제의가 해가 와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교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여튼 5월 9일날 우리가 교섭을 끝냈는데 그 앞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이 우리 김덕상 위원장님 대쪽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랬는데 한 60일쯤 투쟁을 하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용역업체에 다시 재입사를 하라고 지금 홍익 때처럼 이런 제의가 온 거예요. 집으로 전부 통보가 왔어요. 한 60일쯤 되니까 전부 이제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저 역시도 그랬고 절대적으로 못한다. 본전치기는 못한다. 이것도 용역업체하고 해놓으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본전치기는 못한다. 학장이 고용보장 해내놔라. 이걸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처음에는 학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협조할게 노력할게 이러는 거예요. 쓸데없이 하지 마라.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2007년도 5월 9일날 쓸데없이 하지 마라. 노력할게 협조할게 이거는 글자 한자에 따라가 다르다더라고요. 우리는 뭐 압니까? 근데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만 마지막 협상 때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협조할게 노력할게 이러니까 우리 조합원들 다 가봐야 안 되니까 내 먼저 가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시더니만은 답이 온 게 전부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고용보장을 받아낸 겁니다. 고용보장을 받아내면서 우리 이때까지 밀린 임금 3개월 거 다 주기로 하고 민영사상 합의 학교에서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연대노조 조합원 김순자 외에 8명 연대노조 조합원은 고용 보장한다. 이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 그걸 받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물질 피해 물질적인 피해 보상 그것도 또 받아내고 또 정신적인 피해 보상 또 이거를 또 받아낸 겁니다. 보약을 4자리씩 먹었습니다. 보약 2자리 먹고 나니 더점 없어. 그러니까 2자리는 그 청심환 같은 거 2,000원씩 한 방에가 있더만요. 그거를 다 왔다니 그게 아이가 우리 집 좀 있어요. 그게. 머리 아파 죽겠다고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보약 먹으래요. 그래 이제 보약 이제 4자리씩 먹었습니다. 그래 먹고 지금도 이렇게 튼튼하게 해가지고 우리 전국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조합 하기 전에는 뭐 한 3년 동안 우리 사장 얼굴도 못 봤습니다. 사장 못 봤습니다. 사장 동생이 와가 한부장이라는 사람이 와가 계속 뭐 이렇게 했지 사장 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만 노동조합에 시기 밀어붙이니까 사장이 막 큰 누님 작은 누님 하더라고요. 큰 누님 작은 누님 내 보고는 큰 누님 우리 조합원 보고 작은 누님 그래 우리 위원장님 한다는 소리가 앉아 이래 되면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거라네. 고맙습니다. 시기 밀어붙이니까 우리 또 뭘 했냐 하면은 또 그걸 했습니다. 그거 뭡니까? 채불로
내가 50만 원씩 걸었습니다. 우리 이제 연장근무 수당 못 받은 거 이걸 체불러 그니까 사장이 초작부로 와가지고 300만 원에 해주려고 막 통사정을 큰 누님 작은 누님 해가면 막 그리고 위원장님 내가 그랬어요. 문대 코분야 마늘 빼물어 그렇게 간을 빼먹지 돈 60만 원 줘놓고 그것도 깎아주려고 이 양반아 감사 이랬단 말 알랑방 끼는 거예요. 큰 누님 작은 누님 해가면 그러니까 50만 원 써도 위원장 마음 좋고 좀 깎아준다는 게 안 깎아주면 일산지 바닥을 빨리 죽는데요. 죽으라 내가 그랬어요. 니 못 죽으면 사람 아니다 겠더만 나중에 자기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2,000명 정도 되는 용역업체 사장인데 얼마나 꼴빨이 좋습니까? 그랬는데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작아지기는 처음이었대요. 자,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되게 밀어붙이니까 큰 누님 작은 누님 하는 큰 누님 작은 누님이 사장이 하면은 노동조합 제대로 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300만 원 받고 밀린 임금 다 받고 그래 또 한 20일 정도 또 쉬고 나오라대 돈 다 준다고 그래 20일 동안 몸조리 해가 보양 묵고 그래가지고 2007년도 6월 1일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 오고 있는데 연대 동지들이 또 어떠느냐 하면 내가 이제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지부장님 사업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이런 젠장이 많이 사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사람이 또 지금부터고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별시럽다 무슨 사업을 또 하노 내가 그러면서 이랬더니 진짜 들어와 보니까 또 어쩌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앞에 그 아이스링크장을 치울 때까지 우리가 대충 일을 좀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복직을 또 했는데 어쩌느냐 하면 그 아이스링크장을 다 짓고 나니까 우리 8명 흩어났고 자 둘이는 야간으로 가고 둘이는 뭐 우로 가고 또 뭐 너희는 어디로 가고 개똥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우리가 쫓겨난 자리 1강이동 2강이동입니다. 그걸 내놔. 그거 안 내놓으면은 우리는 하던 일 계속한다. 비닐을 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노블 사과하더라고. 하더니만 우리 투쟁할 때 대신 대리 업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1강이동 2강이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있을 때 내가 그랬어요. 둘은 봉답 팔아먹고 굴론돌이 박힌 대로 뺀다 그들만 우리는 1강이동 2강이동 쫓겨났는데 무슨 소리 하나 우리 원직 복직 우린 1강이동 2강이동 내놔 안 내놓으면 우리는 계속 하던 일 하겠다. 이래가 한 열흘 정도를 노블 사과 자기네들이 하더라고. 새로 이제 지운데 거기 청소는 해야 되지. 우리는 내 비닐을 두고 왔다 갔다 하지. 이랬더니만 안 될성 해놔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를 이제 1강이동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니까 또 말하느냐 하면은 각서로 쓰래요. 다시 다른 데는 안 가겠다고. 글 몰라 각서 못 신다. 글 앞에서 사무 보지 말라. 청소하노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글 몰라 못 한다. 무슨 각서노 또. 이랬더니만 저것도 웃었거든요. 우리 말할 거냐 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쭉 이기는 거예요. 일러놓고 팀장에 일러놓고 들었으면 또 쓰래요. 그 신병 소리 하고 있노. 못 신다 안 하더나. 무슨 들었으면 또 신어. 그래가 못 쓴다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앉아 우리를 그냥 1강이동에 지금 현재 2강이동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연대 동지들이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부터 시작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투쟁을 하고 딱 들어가니까 뭐 시간 많이 흘렀죠. 아니 뭐든요. 더 할까요? 고맙습니다. 더 하면 자꾸 하는데 밤새도록. 어디까지 했노? 어디까지 했노? 각서부터 해야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좀 느슨하게 지기 된기, 우리 팀장이 내한테 꼬시는 거예요. 지부장님, 우리도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각을 세우면, 우리도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이 상하니까, 너무 그래 각을 세우지 마라. 좀 느슨하게 할 부분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또 다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노동조합을 딱 하고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유리밖에 안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리밖에 돌보기 좀 해주려고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 입이 쑥 나와가 있는 거로 그래도 내년에 교섭 잘해보려고 하면 우리 좀 해보자 이렇게 꼬셨어요. 꼬시더만 우리 조합원들이 언니가 그전에는 각을 억수로 세우더만 언니가 돈을 좀 받아 먹나
내가 요새는 좀 많이 벗어나고 모르겠다.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나를 의심을 했다더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 해주고 지금 눈치를 딱 보니까 앉아서 뭘 들고 나오느냐면 정년을 들고 나오는데 정년을 우리가 왜 나냐면 63세로 하되 기존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함이 없습니다. 요랬다 이제 단협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 놨더만 63세니까 돌아오는 달에 퇴직을 하라고 우리 왕언니한테 집으로 경고장이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너무 분노했습니다. 아, 노동조합하고 사측하고는 항시 줄을 땡기듯이 고무줄을 땡기듯이 해가 있어야 되구나. 이들이 의욕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래가 질질 끌려가다 보니 의욕이 되구나. 이런 걸 절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하면서 이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합의가 온 거예요. 자, 63세가 지나서는 계약직으로 하자. 이거는 계약직으로 하자는 말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계약직으로 하자는 문구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계약직으로 한단 말이고. 이랬더니 노동부에 또 의뢰를 해보자요. 노동부에 의뢰해봐라. 그래서 의뢰를 보내고 그때부터 제가 밤새도록 생각해봤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놓쳐버리려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임금은 내년에 올려도 되지만 정년만큼 바로 해야 되겠다. 새벽에 아무리 생활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서 히트티 바꿨어요. 안 된다. 임금은 내년에 올려도 되지만 정년은 이번에 바로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왕언니한테 계속 출근해라 언니. 돈은 내가 받아줄게. 출근만 해라. 이러면서 그 언니는 자기 보고만 자꾸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 안 하려는 거라. 그 언니 출근해라. 언니가 버티줘야 우리가 힘이 생기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 계속 출근시켰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노동부에 의뢰를 했더니만은 노사가 합의해가 해라. 이제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교섭을 해가 67세 연말로 우리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연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협이 67세 연말입니다. 그래 됐고, 예. 이제 그래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단협에 지금 이제 원래 우리 요구안이 시급 6,000원입니다. 6,000원 건속수당 15,000원, 상여금 300%를 지금 원래 넣어놨습니다. 넣어놓으니까 어쩌느냐 하면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의 대학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네들도 조사하거든요. 해보니까 출장 가가 조사했답니다. 출장 가가 직원이 조사했는데 이제 어쩌니 상여금 주는데 건속수당 주는데 없더래요. 시급이 5,100원이 최고래. 그래서 웃기지 마라. 내가 서울에 일하나? 나는 과학대학교 일해. 당신네들은 교직원들은 1000% 받잖아. 그러고 학교에서 임직들이 또 있어요. 조교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조경 또 시설 관리 이런 사람들 임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400% 상여금을 줍니다. 들어온 입사와 동시에 400%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10원도 못 준다는 말이고. 나는 어디 가도 이거 명분이 있다. 내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국회의사당에도 갔다 오고 정몽준 사무국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저께 팀장이 저한테 부산에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 제발 서울 좀 올라가지 말고 지하고 이야기해보자요. 부산에 못 간다. 내가 그래 총장실도 또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팀장이 이야기해보자요. 총장실이 왜 왔노 하더라고. 우리가 엄연하게 총장 면담을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찌하고 이야기하지 야구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팀장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팀장이 안 올라갈라 하다가 지금 3시에 우리 빨간 쪽에 딱 입고 총장실 딱 쳐들어가니까 비서가 이제 총장 찾으러 가니까 안 가고 관리과를 갔던 모이라 관리과 팀장이 딱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거 마십니까? 이러더라고. 뭐해 총장 면담 왔지. 이렇게 하니까 자고 이야기해보자. 안 간다. 이렇게 했더니만 해보자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따라 내려왔습니다. 오니까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뭐 이때까지 뭐 7% 8% 올리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는 이야기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조정 신청을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 해놓고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간다. 내가 소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편지를 딱 써요. 써가지고 내가 가지고 올라간다. 이래 사장한테 사장이 그거를 탁 찍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가 학교다 이야기를 했는데 김순자가 내일 국회로 올라간단다. 나는 실제로 요도 오는 김에
때문에 내가 올랐겠지. 내가 치겠지요. 저한테 막 연락한 게 나는 깨없나. 그래서 오는 김에 좀 일찍 올라와가 곧 한 번 들리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대고 내가 올라왔는데 나는 이 때문에 간다 했기 때문에 정보과에서 막 아침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지부장님 서울 가신다고요. 야 와서 서울 가는 거 뭐 몰라서 묻나. 네, 그랬어요. 갔다 와서 쓸데없이 하지 마. 네, 갔다 올게.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 이랬더니만 오늘 사무실에 가 또 도망갈 법 없어요. 그래 김순자 겁나는 모이다 다 도망갈 법 없어. 그래 만나지 못하고 이제 서가 이래 붙여놓고 왔어요. 그래 왔는데 이제 진보신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1번 이거를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처음에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이 처음에는 3번을 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3번을. 그래서 3번은 무지하면 되노. 내 교섭도 해야 되고 살림만 살고 노동자밖에 안 했던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돈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지 무슨 국회의원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3번 정도는 그냥 뭐 이름만 얹어놓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름만 얹어놓으면 된다고 하니까는 그럼 얹어놔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어느 날 또 있으니까 1번을 하라는 거예요. 1번을 1번하고 3번하고 차이가 뭐고 이러니까 1번은 당선될 확률이 높고 3번은 당선될 확률이 없대요. 아이고 막 우리 조합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번대가 언니가 국회의원에 가보면 학교에서 탄압하면 우린 죽었다 이거예요. 너저거 먹고 절단 난다 못 간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 따지고 보면은 뱀은 더 못 건드리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자 그걸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되고 난 뒤에 걱정하자. 막 뱀 분위기라. 그래야 막 못한다는 걸 우리 조합원들 설득시키느라고 그 이튿날 팍 와가지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되고 난 뒤에 걱정해도 된다. 내 책임질게. 이거보다 더 힘들었다면은 내 책임질게. 내 대가리 꽉 안 있어. 내 책임질게. 그런 식으로 우리 조합원들 설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 언니를 믿고 그럼 언니야 해봐라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지 와줬는데 저는 평소에도 그런 욕심은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그래도 노동조합을 해가 이 정도 권리라도 찾는데 참 무노조 있는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떨까. 제가 있어봤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거든요. 어떨까 싶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은 고민도 실제로 좀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보신당에서 이런 제의가 왔을 때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대 동지들한테도 의논도 해보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의논해보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해라 어떤 분들은 하지 마라 이런 최종적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싶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제가 이제 그때 부산에 고신대 하고 해양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다 오니까 해양대를 갔다 오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노동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썼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정치는 현장으로부터 뭘 하겠다는 말인데 나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가 정치는 현장으로부터 뭘 국제가 현장에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말. 거기를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게 동지들이 이래서 정치는 현장으로부터 이 말이었구나. 정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세금 받아가 우리 국민들 잘 사도록 해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날 가보니까 너무너무 조합원들이 좋아해주고 반가워해주고 대리만족하는 게 있다면 너무 그동안 억눌려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다는데도 그런데 없는 데는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선택한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진보신당의 비례대표를 하면서 제가 돌아본 결과에 진짜 너무 느낀 게 많습니다. 참 노동조합이 돼 있다는데 엄연히 식당이 존재하고 있는데 제일 불편한 게 밥이랍니다. 진짜 이번에 그 진보신당에 갔다 오면서 그걸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진짜 많은 동지들과 함께 했고 또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너무 처절하게 참 힘들게 하고 있구나. 저는 청소노동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40만
명이랍니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40만 명 중에 국회의원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노동 조건이 이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너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엉망이라. 그리고 또 공통점이 지하에 가면 탈의실이 다 있어요. 통풍도 안 되는 곳에 거의 다 지하 가니까 다 어느 대학 어느 병원 할 것 없이 지하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탈의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먹는 거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지을 때부터 관광업체를 지을 때부터 설계부터 우리의 쉴 공간을 내놔라. 한 사람이 있는 학장실은 20평도 넘는데 왜 우리의 쉴 공간은 한 평도 없단 말이고 이걸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 기가 차는 거는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선거를 하면서 이거 뭡니까 대학교에 청소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는 왜 그리 일찍 또 출근을 합니까? 제가 집에서 4시에 나갔습니다. 4시 반대가 그 어딥니까? 모랑진이가 노랑진. 그게 가니까요. 청소노동자들이 전부 다 버스 타려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 나와 있는데 6시 되니까 대학교에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청소를 하느냐 이러니까 청소는 일찍 해야 된대요. 그 부시로 청소하는 노동자분들이 거기 있다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8시 출근해가 커피 한잔 먹고 8시 반에 일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지장 없어요. 그랬는데 6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는 용역업체가 학교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 끼는 거 하나, 안 그러면은 청소 노동자들은 새벽에 일찍 일나가 청소하고 우리 보는데 없어져라 이거 아니면 둘 중 하나 아니면은 두 개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진국에 또 카나다에 있는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청소 노동자들 그나라에 몇 시에 출근하느냐고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가 6시에 퇴근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이 6시에 출근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들어있더라고요. 6시에 출근하려면 집에서 주부들은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4시 안 일하면 답 없어요. 4시에 일하려면 최저임금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체 리듬이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이거 맞지 않다고 이거 바꿔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걸 제가 이번에 또 선거를 하면서 또 제상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서정지부하고 이런 분들이 지방대하고 다르답니다. 저는 지방대하고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 바꿔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선거를 지나고 비록 당선은 못했지만은 또 울산의 비정규직 위원장으로 제가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위원장을 하면서 내 가장 가까운 청동구에 거기에 이제 동구청 여기도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자치노조가 또 있는데 이제 계약직 말고 그 상용직 말고 또 지금은 또 구청에서 전부 다 지금 계약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전체 이제 조직을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당선에 관계없이 내가 올게 이래서 약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러 내가 시간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은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그때만이라도 순차적으로 한번 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또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조직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우리 보면은 특히나 청소 노동자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교를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강을 거리 특강 비슷하게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갑니다. 가는데 우리 또 주부들이고 나이가 있으신 분은 좀 말도 제가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말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조심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 청소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 다음에 경비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조리 종사원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돌아봐 주시면 고맙겠다 그 부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지금 어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 줬으면 고맙겠다
내가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뭐 찾아주는 데마다 이렇게 뭐 열심히 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잘못한다고 또 채찍질도 해주시고 잘하면 잘한다고 또 박수도 쳐주시고 그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